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연말 또 주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의 핵심은 이제 연말과 연초가 겹치는 아주 독특한 한 주죠. 그래서 내년 시각은 내년 1월 트럼프 취임식으로 시각이 이제 변동하는 그런 해일 거다. 그리고 테마 장세에서 이제는 실적 장세로 이제 오늘 초부터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되죠. 네, 테마에서 실적으로. 그렇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보수적 스탠스를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익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이제 월요일 하루 거래하고 이제 문을 닫는데 미국은 아마 31일까지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시각은 내년 트럼프 취임식 그리고 테마보다는 이제 실적 장세로 급속하게 시각이 이동될 거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렇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일 크죠. 저걸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뭔가 프레임을 갖추고 그 다음에 법리 싸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저는 브로더닷컴, 팔란티어 뭐 이런 쪽으로 다음에 양자 컴퓨터 같은 것을 알아서 단타 매매 정도 이 정도로 하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역시 조선주 이외에는 살만한 게 그닥 눈에 들어오는 건 없다. 예, 실적도 좋고 워낙 약세에 대한 수혜주는 조선주가 제일 좋고 내년에 또 트럼프 수혜를 받을 유일한 업종이 조선주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길게 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HD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한 40만 원 정도, 하나오션 기준으로 한 5만 원 정도 이 정도 보시고 꾸준히 길게 가는 전략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시장은 다우는 마이너스 0.77, 나스닥은 마이너스 1.49, S&P 500은 마이너스 1.11. 특히 나스닥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다가 그래도 약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금리가 10년짜리가 지속 상승을 하고 차익 매물에 많이 시달렸다. 그동안 많이 오른 테슬라라든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종목 위주로 차익 매매가 시장을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로 투매로 급락을 하다가 살짝 상승한 꼬리를 위로 달리며 마감을 했죠.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이 급락을 하는 모습. 차익 실현이다. 뭐, 왜 차익을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을 하죠. 한국 같은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미국은 뭐 대주주 양도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긴 있는데 우리하고 그렇게 적용받는 것도 아니고 뭐 배당 같은 것도 우리하고 좀 다른 시스템이고 여러 가지 것들 우리하고 기간이 12월 연말에 몰려 있지도 않고 우리하고 다른 기간인데 일단 많이 먹었으니까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리고 금리가 좀 올랐다.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그동안 많이 올랐던 M7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어제 이제 시장에서 좀 눈에 딱 들어온 기업이 팔라다인이라는 기업이 전일 대비 45.57%나 상승을 하면서 끝났다. 우리가 이제 올해 2025년 목표는 미국 쪽을 공부를 좀 많이 하자가 우리 카페와 우리 유튜브의 목표인데 저는 그렇게 세웠는데 팔라다인이 어떤 기업인가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라다인이라는 기업은 3.58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팔라다인 AI 코, 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혁신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 아하, 얘는 로봇공학이구나. 로봇 관련주가 시장에서 꿈틀꿈틀 거림을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리게티라든지 아이온큐라든지 양자컴이 올 연말을 시장을 좌지우지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로봇주가 미국에서도 좀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 회사는 로봇 시스템과 솔루션의 설계, 개발, 제조에 주력을 하고 있다. 오호. 이젠 25년은 로봇주로 우리의 시야를 그것도 휴머노이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지금 11.79달러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왔는데 향후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30달러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30달러까지. 벌써 3달러에서 11달러면 4배가 올랐는데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느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팔라다인 우리 버킷 리스트에 좀 넣어서 관심 리스트에 넣어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국 시장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게 Intuitive Machines, LUNR, 루나. 네. 이건 이제 달 탐사, 착륙에 관한 달 탐사를 하는 그러한 기업이죠.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본사를 둔 달 탐사, 달 표면에 접근하고 달 궤도에 뭔가를 전달하고 달 거리에서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이다. 오호. 이제는 우주 항공 관련주들, 네. 스페이스 X는 비상장이고 여러 가지 종목들, 뭐 조비에비션 같은 UAM 같은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달 탐사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로봇과 달 탐사 기업 이 두 종목이 눈에 들어온 거죠. 네, 한번 봅시다. 이 종목 시가총액이 26.8억 불입니다. 약 3조짜리죠. 네. 나사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렇게 주가가 5달러 근처에서 18달러, 20달러까지 이미 올랐죠. 하지만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로봇과 우주 탐사 관련된 미국 기업들 두 종목을 봤는데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목표 가격을 30달러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종목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26일까지 주요 자산별 움직임을 보면 중국이 12월에 제일 많이 올랐어. 4% 정도. 그리고 YTD로 거의 3%밖에 안 올랐고 일본도 약 3% 정도 12월에 올랐죠. 올해 YTD로는 한 2% 정도. YTD는 우측이니까 21%. 올해 중국은 한 25% 정도. 네, 이렇게 올랐고 한국은 올 12월 달만 마이너스 5. 몇 프로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YTD로는 거의 12%, 13%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이런 아주 최악의 상황을 보냈다. 미국 국채도 전부 다 안 좋았죠. 다음에 에너지 관련된도 안 좋았죠. 네, 이런 모습, 달러만 살짝 좋은 모습. 그리고 중국, 일본, 유로존도 살짝 반등을 했고, 그러나 이제 YTD는 마이너스이고, 우리나라는 이런 종목 안 좋았다. 중국과 일본이 의외로 좋았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2기 집권 시대에 너무 중국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을 필요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때렸는데도 올라온다는 것은. 물론 이제 3조 위안이라는 커다란 부양책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시장이 좀 달리 움직인다. 이러한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투자는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이 신한투자증권의 애널은 1분기까지 내년 1분기까지 미국이 아주 고점을 찍은 후에 하락을 할 확률이 높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죠. 5월 초부터는 조심을 해라. 5월부터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분기는 좀 보이고 2분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좀 줄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저랑 이제 한번 관점이 비슷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수급 추이를 봅시다. 코스피는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8,300억을 팔고 금융투자가 3,856억을 사고 8천억 외국인이 팔고 금융투자가 3천억 사는 모습. 그 다음에 연기금이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죠. 연기금이 3천억을 사고 기타 법인이 4,900억을 사고 이런 모습. 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봅시다. 코스닥은 금융투자가 많이 사네요. 1,500억 정도 사고 개인들이 1,400억 정도 팔고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좀 팔았죠. 외국인들은 지난 한 주간 코스닥에서 77억밖에 팔지 않았다. 생각보다도 외국인 시장에서 판 것보다는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에서 던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연기금은 코스닥에서도 748억을 사는 모습. 자꾸 시장의 속사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인이 팔아서 문제가 복잡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코스닥 측면만 봐서는 코스피는 8천억 팔았으니까 외국인이 파는 게 맞죠. 지난 금요일 종가로 주요 경제지표들 한번 봅시다. 달러 지수 107.8, 108에서 내려왔죠. 달러가 소폭 약세로 돌았었습니다. 원화는 6원이나 약세로 돌았었죠. 원화가 강세로 돌았었는데 1473.80. 네, 금요일 새벽 2시에 끝난 원달러 시장에서 원화는 1473원까지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화 한번 볼까? 엔화는 157.84 소폭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 달러가 약세니까 엔화는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 우리 원화만 문제. 저는 우리 원화를 sure why not인데 분명히 헤지펀드 투기자금이
원화 약세로 붙었다. 저는 이런 것을 확신합니다. 네, 저도 헤지펀드 되게 오래 해봤는데 헤지펀드가 확실히 원화 약세에 투기적으로 붙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문제는 장기금리 상승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국제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4.627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금요일 날도 5bp나 상승하는 모습. 2년짜리는 반면에 4.33%포인트, 0.2bp 하락. 결국 10년짜리 베어 스티프닝은 버블 장세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반드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더라. 과거 케이스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죠. 주의해야 될 요인인 것 같습니다. WTI는 76.6달러, 70.6달러, 1.4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큰 어떤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최근에 강력히 밀고 있는 브로드컴은 1.47% 하락, 141.75달러. 테슬라가 많이 빠졌으면 4.95% 하락하면 431달러.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때린다. 약간 헤드앤숄더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번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430달러가 깨지면 410달러까지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430달러가 깨지면 일단 매도를 해서 바닥에서 대고 있는 것도 단타적으로는 단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500달러까지 충분히 견딜만 하죠. 이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브라이트한 면들이 긍정적인 요인들이 선반영된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문제는 이제 악재에 좀 민감할 확률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앨런 머스크하고 트럼프의 참모들과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진다든지 또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또 벌어진다든지 이러면 이제 큰 충격을 받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모습은 숨겨져 있는데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보는 거죠. 따라서 자율주행 FSD라든지 우주에 대한 건지 다음에 이제 가격을 좀 후려치고 또 중국 시장을 의외로 머스크가 보호해가면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모습들이 숫자적으로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모든 좋은 점들이 테슬라의 선반영된 측면이 강하다. 단기 투자가들은 430달러를 기준으로 이게 무너지면 좀 파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일단 단기 결론 마무리를 접어내는 테슬라에 대해서 팔란티어는 올라가다가 좀 하락 조정받는 모습 79달러 사야죠. 80달러 이하에서는 팔란티어는 사야 됩니다. 아이온큐도 마이너스 5.72. 리게티는 10%까지 상승했나 30%, 20% 넘게 상승하다가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10.62. 무섭습니다. M&A 가능성도 M&A 당할 가능성도 나오는데 우리 양자 컴퓨터 이제는 올라올 때만 좀 줄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조비 에비에이션도 마이너스 2.51% 하락.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는 2.04% 하락, 137달러. 박스코인하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130달러에서 사서 145달러 정도 팔아라. 1년에 두 번만 해도 50% 수익이 나온다고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이런 종목들은 박스코인에 놓고 완전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는 미국 차익 매물 출회가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인데 너무 미국 시장이 긍정적으로만 가다가 최근 연말을 앞두고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 다음날 올랐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약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과연 차익 매물이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을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올해 강한 랠리를 연출한 후 단기적으로 조정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게 소수 의견이죠. 대부분의 의견은 여전히 강할 것이다. 윌스 파고는 지난 월요일 투자 노트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랠리를 오래 지속하는 등 증시와 경제 간 괴리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 같은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경제가 그렇게 이렇게 막 주가가 올라갈 만큼 좋지 않은데 주가가 올랐다. 괴리가 있다. 펀더멘탈과 주가의 괴리에 대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윌스 파고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역사적으로 볼 때 높은 시장 기대치가 정책 위반 및 입법이란 현실벽에 부딪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취임 이후 시장이 환멸을 겪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 뭔가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들이 입법이라든지 법적으로 좀 벽에 부딪힌다면 시장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S&P 500 지수가 최근 고점인 6,090에서 상단 저항성을 만날 수 있고
만약 지수가 하락 추세를 보일 경우 200일 이동 평균선의 아랫단인 5,515 수준까지 빠질 가능성. 이러면 약 고점 대비 9%까지 하락하는 나름대로 큰 충격이죠. 보통 미국 증시가 올라가다 조정을 보면 보통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는데 이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는 한 10% 정도 조정을 예상을 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BCA 리서치 역시 역사적으로 높은 주가와 미국 경제의 잠재적 약세로 인해 내년 초 주식시장이 약세장에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를 하자. 너무 많이 올랐고 펀드멘탈이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 주가가 펀드멘탈의 그 강한 그 기본 속성을 너무 과하게 밸류에이션이 되면서 버블을 일으켰다. 반드시 버블은 조정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좀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선반영됐다. 선반영 이후에는 늘 수치적으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실적이 이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반드시 대꾸받고 조정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단기 조정이다. 따라서 내년 4월, 5월까지는 주식시장이 좋지만 그 사이에 한두 번의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때 매수를 해서 3개월 끌고 가다가 이익 실현을 하자. 이런 전략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주제는 1월 취임식 리스크가 추가로 부각될 가능성. 앞에 이제 미국 시장이 단기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과 연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모든 시각은 내년 1월 트럼프 취임식으로 갔죠. 1월 글로벌 주식시장 최대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의 시장의 추가 반영 여부이다. 보편적 관세 시행 향방에 주목할 것이다. 뭘 얼마나 어느 섹터에 어떤 방향으로 일기와 다른 점은 뭐고 이런 규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증폭할 가능성 이걸 또 막상 실행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충격을 흡수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북미 두 개국, 2개국인 카나다와 멕시코를 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대만, 한국 이런 2차 세컨티어 기업들을 속된 표현으로 두들겨 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W 체제를 거부해 왔으니까 이 과정에서 일기와 다른 더 어떤 강력한 수치나 어떤 전략이 숨어 있나 이게 강하다면 시장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기본 과정으로 대중국 추가 관세 인상은 취임 즉시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관세의 경우 협상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법적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빨라야 하반기경 국가별, 품목별 차등 실시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적 관세 인상에 하반기에 나오게 예측하는 이유는 무역법 제301조가 관세 인상에 대해서 대통령 재량을 인정하나 USTR의 조사 선행을 요구하고 있다. USTR에 먼저 조사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보편적 관세 국가별, 품목별로 나오지 않을까. 차등 실시는 관세 인상의 세 가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물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되고 TCJA 감세안의 강화 및 연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유리한 쪽으로 전략을 짜야 되고 정치적, 법적 반발에 대비해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이 세 가지 점을 반드시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려사항으로 인해서 그렇게 빨리 보편적 관세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네. 차등 관세죠. 차등 관세. 네. 따라서 미국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인상을 폭을 증가시키는 대신 인플레를 고려해서 소비재에 대한 인상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소비재는 관세를 좀 적게 때리고 중간재와 자본재는 소비재와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 적게 때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물가에 영향이 없는 부분들은 좀 과하게 때리는 그러한 모습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5년 중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변수는 제조업이 과연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요인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 쪽으로 급격히 시장의 관심이 바뀌는데 거기에 핵심은 관세는 떼는데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치 않는데 문제는 때린다 자체가 아니라 어떤 섹터, 어떤 국가가 과거 일기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느냐, 거기에 어느 나라가 충격을 받고 어떤 섹터가 충격을 받느냐, 이 불확실성이 취임 시까지 이어질 가능성, 이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거죠. 이 문제. 그 다음에 보편적 관세를 때리는 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관세 정책을 다듬고 조사하고 이런 데 시간이 좀 필요해서 때릴 수 있는 것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나올 수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관세 정책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1, 4분기까지는 시장이 좀 그렇게까지 충격은 없을 것 같고 관세 정책이 정확히 나오는 1, 4분기 이후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반등은 가능하냐. 이 주제가 또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마지막 주제죠. 일단 한국 주식은 상승 반등할 것인가? 대답은 불가능이다. 불가능이다.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제일 큰 위협이다. 헌법재판관 3인이 통과가 돼야만 이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자꾸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환율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이 되면 오히려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현 정부의 관료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들에게 책임을 지을 게 아니라 의회가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좀 공신력 있는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대법원에 물어서 의견을 낼 수 있다,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환율은 외국인의 헤지펀드 공격을 받고 있다. 전 당연히 1,500원까지는 한번 찍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일단 미국으로 지속 피시는 좋으나 미국도 조정 속으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미국으로만 피하는 게 답이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결정을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결론은 미국부인데 미국이 조정 중이면 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미국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고평가 부분이 내년 초에 나타날 가능성 이게 유일한 담점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미국의 AI가 나름대로 많은 부분이 선반영이 됐다. 이 부분으로 주가가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4분기 실적에서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 숫자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이 숫자로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높게만 준다면 미국 주식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미국에 투자하는 게 그나마 가장 확실한 이 아사르이장 한국 시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맺고 싶은 거죠. 이제 미국 시장은 테마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2월은 AI와 초대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죠. 4분기는 실적은 전부 무시됐고 내러티브 주로 이제 스토리로 시장이 급변을 하면서 장이 올라갔는데 AI 랠리로 시작해 대선을 기점으로 에브리싱 랠리로 번진 후 12월에는 테마와 초대형주만 시장에 살아남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통상 1월 취임식을 기점으로 테마의 영향력은 소멸하고 실적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숫자가 있는 기업 그리고 미래 숫자를 보여주는 기업 우리가 잘 아는 숫자가 시장을 휘어잡을 것이다. 영업이익이 실적이 시장을 휘어잡는 시대로 변할 것이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도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월 6일, 7일에 실적을 발표하고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우리는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또 미국의 다양한 기업의 실적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에 연말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해야 된다. 테마가 아니라 이제 실적이다라고 보여야 되는 거죠. 현재 독보적으로 미국 증시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죠. 네, 비미국 기업들은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 미국 중심의 경기 구도가 깨질 조짐은 없다. GDP 성장률도 최고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상을 가장 변화시키는 AI 모멘텀도 미국이 독식을 하는 구도, 이익도 올라가고, 시총도 올라가고,
비미국 국가의 가격 매력은 있는데 이것은 모멘텀이 없으면 매력은 없다. 가격이 싸다고 사면 안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과거 케이스를 보니까 미국은 통상 대통령 취임 후에 테마는 소멸되고 실적 장세로 전환을 하더라.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트럼프 일기 금융 상대 주가, 트럼프 일기 에너지 상대 주가, 마리아나주 같은 것들은 다 취임하고 빠졌다는 거죠. 예, 마리아나주, 바이든의 재생에너지들 그 전에 올라가다가 빠지더라. 트럼프 쪽도 마찬가지로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수혜주들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 뭐 아시다시피 뭐 구에너지 이런 화석에너지 이런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실적 양호한 업종군은 모두 AI 관련주이다. 네,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경기 소비 유통, 미디어 엔터,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 IT 이런 종목들이 일단 상승 양호한 업종, 이런 순이익이 양호한 업종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PBR 밸류션이 0.85배인데 이 0.85배가 싸진 않다. ROE 영업이익률 기업들의 전체 영업이익률이 7%로 예상된 게 0.85배니까 우리나라 선행 ROE가 7배 이상을 넘기 힘들기 때문에 PBR 0.85배가 싸다라고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정한 PBR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경제지표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박살이 났죠. 네, 소매 판매에도 이제 바닥에서 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 커뮤니케이션, 즉 컨텐츠,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올랐죠. 경기 소비재는 하락을 하고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죠. 필수 소비재는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론 들어갑니다. 연말 연초가 겹치는 이번 주 시장은 일단 보수적 스탠스를 추천한다. 트럼프 취임 시가는 시장이 다양한 뉴스와 테마로 들썩들썩 것이지만 1월을 넘어가면 실적, 숫자 싸움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기업 실적.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은 생각보다도 붕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원화 약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도 매우 중요한데 이것도 지금 불확실하다.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다고 보고 다만 그래도 굳이 하나 산다면 조선주 정도만이 유일하게 살만하다. 네. 양자 컴퓨터도 이제 주의가 필요하고 오징어 게임 2도 폭망하고 신세계 그룹도 이제는 단기 테마로 목숨을 다한 것 같다. 따라서 브로드컴, 팔란티어, 아마존, 미국의 이 3대 시장에 가서 엉덩이를 비비고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유일한 답일 것 같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일기 때 이게 코스피인데 우리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 집권 전에 올랐다가 트럼프 이후에 폭망하는 모습을 보였죠.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좀 다른 모습인데 폭망을 지금 먼저 하고 있죠. 뭐 그럼 혹시 집권 후에 반대로 올라갈까? 뭐 이러한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1월 24일인가 이런 때니까 시간은 좀 남아 있으니까 일단은 폭망이 좀 지속될 거다. 경기도 안 좋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일단 보수적 스탠스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시장이 어려운 장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신중하게 법에 맡기고, 그렇죠. 법에 맡기고, 그 다음에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고 조사받는지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돼요. 네. 이 정부는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것도 국민이 선택해야 되죠. 네, 어떤 리더를 담아야 되느냐. 또 새로운 리더들이 새로운 선거에 들어와서 또 자기의 생각과 이상을 하고 또 국민들이 또 검증을 하고 우리가 준비 없이 오는 사람이 링에 올랐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지 않았습니까? 잘 준비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우리도 여러분 중국과 싸워야죠. 대만과 싸워야죠. 인도와 싸워야죠. 미국과 또 싸워야죠. 이 모든 무역전쟁의 핵심이고 반도체 이후 2차 전지 이후에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고 여러 번 했는데 현재 이 사람들로 내란을 저지르는 이 사람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꿔야죠. 바꿔서 새로운 것들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찍어 두십시오. 네, 제가 내년에는 저희 카페에서 좀 1대1로 깊게 좀 상담을 해주는 자료를 가지고 글을 써주는 상담자를 써주고 뭐 비용을 좀 받아야 되겠죠. 네, 이러한 좀 프리미엄 서비스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기 포트폴리오를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주시면 제가 상담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입니다. 네, 연말에 분위기도 좀 심산하고 날씨도 추운데 그렇지만 가족들과 또 함께 또 다양한 자기의 어떤 삶을 좀 풍성하게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